반갑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는 강남 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두산 엘리베이터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 분명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결국 장기 사이클입니다. 장기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장 가치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 성장 가치하고 이제 현재 가치, 이런 이제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가치를 40 장기 내러티브로 한 60% 정도로 놓고 40대 60 분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업 분석과 함께 차트 분석도 중요한데, 차트 분석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신고가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신고가 간 이후에 쉬었다가 추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관점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결국 수급도 중요한데, 지금 심플하게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오르면은 반대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이제 최근 2-3년간 좋았던 섹터는 못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도체가 오르면은 원자력 이런 거는 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안 좋기 때문에 못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소외된 종목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최종 이제 50%대 상승이 나왔고, 두산에너빌티는 그쵸 어디에요? 2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이 오르면 어떤 섹터는 당연히 못 오르고,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 없는 게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는 한정된 자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당연히 뭐예요? 주식시장이 좋지만 외국인 기관이 폭넓게 모든 sek터를 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던 섹터를 더 매수하기 때문에, 그쵸? 원자력 섹터는 조금 약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멤버십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충분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돈 버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이제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검증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 전망 드리면서 사실 두산 엘리베이터는 크게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승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이제 4월 달에 시장이 오를 때는 가장 크게 올랐고, 당시에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는 크게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멤버십에는 사실은 지난 3월과 4월에 속행 관련해서는 TLB를 탑픽이라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는 20만원 이하에서 매수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PI과 두산 엘리베이터,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엔진을 지난 4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주도주가겠고, 저는 26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증권, 반도체, 이 세 개 섹터. 물론 이제 뭐 지주사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지주사는 제가 기존에 이제 멤버십에서 유튜브에서 또 강조했던 종목들이 CJ, LS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사실 제가 얘기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CJ, LS, 그리고 최근에 아무튼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움증권도 보시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랐는데, 두산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양국 간 협정으로 원전주가 크게 상승했다. 어디 원전주? 미국 원전주가 크게 상승했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멤버십에서는 장전에 제가 해드렸던 교육이 오클로, SMR, 그리고 LU라고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력하고 양자 컴퓨터가 강세였는데, 미국에서 원자력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원자력이 강세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나오고,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오르는 동안 보시면은 코스피가 2300, 2400, 참고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2400 이하, 2300 이하에서는
다시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눈 찔끔 감고 매수해서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멤버십에서 두산LBT, APR,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마린엔진을 집중 매수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지금 그냥 여러분들 순응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관성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관하게 계속 반복된 일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은 계속 술 담배를 하는 거고 늦잠 자는 사람은 계속 늦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가령 미국 주식이 지금 좋고 앞으로도 좋고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건 행동입니다. 그건 뭐냐? 미국 주식이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 다시 반복합니다. 술, 담배하고 늦잠 잔다는 거는 나쁘고 좋고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그냥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산LBT가 9만원, 11만원을 반드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두산LBT가 단기로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정확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뇌과학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확증 평양,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D램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슈퍼사이클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가면 한 번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신고가를 가는 업황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대형주의 초강세에 힘입어 연일 강세인 코스피. 제가 반도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예의상 사실 지금 두산LBT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원자력은 BHI 두산LBT라고 말씀드렸고 BHI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 4만원 사이에서는 최저점이라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선박엔진 같은 경우도 계속 쇼티지가 나왔었는데 선박엔진 지금 최근에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서 12% 하락이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나엔진 4만원이야 HD현대만 지금 8만원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 HD한국조선해양을 21만원 19만원 라인 그리고 32만원 라인 매수 강조한 다음에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하면 그게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루 이틀 하락한 다음에도 여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있겠지만 그걸 왜 최저점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거기서 보면은 결국에 10월 20일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이거를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올라가면 또 반도체는 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그쵸 무난하게 계속 매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만 계속 매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상승세를 개인 투자자는 탈출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여태까지 좋았던 걸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근데 순환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자력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특별한 노이즈는 없습니다. 특히 조선은 더 노이즈가 없어요. 근데 왜 조선이 단기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에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100%, 200% 오른 종목이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내외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셔서 항상 눌림목이라는 건 어디냐? 그렇죠? 마이너스 20% 내외에서 매수하시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올라갈 종목을. 만약에 이게 이제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조선은 가치를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사실 조선은 어느 정도 가치를 반영했다고 봐요. 근데 왜 조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새로운 상황이 뭐냐? 먼저 두산RB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을 기준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영국을 보시면 풍력 발전은 2004년부터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원자력이 보시면은 분위기가 그냥 노멀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는 근거는 뭐냐? 일단 원자력이 운영 종료 시기 기준으로 27년과 2030년까지 그죠? 대다수의 원전이 그죠? 영국 원자로 현황이 이제 종료고 결국 새로 빨리 지어야 돼요. 그죠? 원전은 참고로 최소 7년 내외가 걸립니다. 건설하는 기간이. 그죠? SMR은 3년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양국 간 원전주 큰 폭 상승 그쵸? 협정으로. 근데 그 협정이 뭐냐? SMR하고 AMR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 말고 뭐예요? SMR하고 AMR. 그죠? 이제 소형 모듈 원전하고 그죠?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RBT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산RBT보다 BHI가 조금 더 분명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예요? 이미 PER이 그죠? 20배를 찍었어요. 최근에 이제 6만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업이익률이나 ROE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가치를 다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오른다는 거는 슈퍼 사이클에 대한 반영인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오르려면은 뭐예요? 시장도 버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버블로 가는 상황에서 원자력하고 조선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증권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상황이 뭐라고 했냐? 증권주, 특히 한국금융주주 키움증권이 대장주다. 그리고 코미코 원이가이패스, SK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이렇게 테크윙 9월 17일, 그죠? 9월 17일 이전에 테크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테크윙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 노출도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 노출도가 많으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집단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과거에 조선주와 원자력주 종목들이 지난 4월에 분위기가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회원들한테 조선하고 증권주를 매도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건 두산RBT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조방원 장세였잖아요. 조선 방산 원자력. 이건 이제 제가 지난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올랐고, 사실 이제 저는 원자력은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가치 평가를 해보면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PER 기준 뭐 60배, 70배니까, 오히려 냉정히 말씀드리면 조선이 더 괜찮지 않나, 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죠? 상대적으로는.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본행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업황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쉽다라는 표현이 뭐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이 너무 뻔히 보인다. 그죠? 뻔히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본행제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눌림목이 어디선가 생길 것이고 그 눌림목 이후에 눌림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방원 그리고 지주사 금융주에서도 증권주가 올랐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오르죠. 이게 다예요. 그죠? 물론 이제 전력 인프라가 오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뭐 식료품은 삼양식품이 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긴 하죠. 사실은 이제 화장품 K뷰티 올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지주사하고 증권은 정책 모멘텀입니다. 저는 이제 지주사도 좋지만 증권주는 너무 심플하다.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무조건 증권주가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미국 주식하는 분들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게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 회원분들이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주주로 돈을 버니까 특히 키움증권이 해외 주식 이제 거래 수수료 점유율 1위니까 토스가 2위고 뭐 이러니까 키움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거래하면 우리 회원분들이 키움증권 사신 분들이
돈을 버니까 저는 뭐 사실 이제 그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계속 그렇게 또 좀 해주시기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키움증권 선생님들이 오히려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것도 20만원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고, 증권주는 9월 이후부터 보면은 너무 쉽다. 그리고 이게 왜 쉽냐고 하냐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증권주는 대호황장,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상 5번째 강세장입니다. 그 사실상 5번째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뻔히 아시겠지만 2007 금융위기 직전이었고, 또 그 전에 한 번 정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그렇게 한 4번 정도가 눈에 띄는 장세였고, 그리고 사실 이제 더 길게 보면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장세였는데, 이런 장세는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때도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과연 이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간다고 막 도망치고 있어요. 이제 매도하고. 죄송한데요.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디램 반도체.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이제 잘 맞아왔으니까 제 얘기 들으시고, 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결제를 하셔서 함께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잠깐 2억 4,500 버신 것도 보여드리면은, 회원분들이,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계속 순환매인데, 그 순환매 속에서 반도체가 이게 종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잣대죠. 저는 그 과거의 잣대도 존중하고 싶지만,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이콘테코지보다 2~3배 정도 높은데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SK하이닉스가 250조죠. 그쵸? 250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비슷한 걸 대비하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매출 영업이익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지금보다 최소 30% 50%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항상 그렇죠. 항상 이제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잘 찍어드려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가는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한국 반도체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지금 이제 HBM으로 큰 성공을 했죠. 저는 그 다음이 HBF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HBF는 무엇이냐? HBF는 과연 무엇이냐? 낸드의 계절, HBF가 물론 혁신. AI, 그러니까 신현주권 리포트에 따르면 AI 투자 지속에 따른 고용량 낸드 수요 증가와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를 전망한다. AI 대규모 언어 모델 매개 변수가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알기로는 그 지금 2개월 만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 쓰잖아요. 2개월 만에 토큰 수가 2~3배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AI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수치로만 봤을 때는 뭐 2개월 만에 폭증하고 있고, 아직 AI 노트북도 안 나왔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신기술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평균 4~5년을 주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그 누구도 이게 버블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물론 이제 에코프로 주주나 뭐 금양 주주, 제가 금양 진짜 망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내가 뭐 악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큰일 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 참고로 저는 2023년 6월 1일에 방산, LH진흥선, 전력인프라, HT 현대일렉, 반도체 SK하이닉스를 매수하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전기차의 사이클도 보시면은 2020년부터 그죠, 2023년까지 총 3년간, 그죠? 3년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사이클 자체도 결국 4~5년. 우리가 모든 혁신적 사이클이 4~5년인데, AI가 2023년에 1월에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우리 SK하이닉스는 보시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최저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은 늘 주기가 있었어요. 주기가 뭐예요? 1년 6개월 정도 내리고 뭐예요? 1년, 2년 6개월 정도 오르고. 그죠? 늘 주기가 있었습니다. 늘. 그죠? 오를 때 그죠? 1년, 2년, 6개월 정도 오르고. 근데 이번에는 AI 사이클이라는 거는 기본 반도체가 아니고 뭐예요? 그죠? 그 사실 이제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죠? 서버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우리가 AI를 쓰는 게 아니고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3년부터 해서 일단 뭐예요? 일단 1년 6개월 오른 다음에 쉰 다음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 4, 5년이고 우리는 이거를 주가로 반영할 때 아무리 못해도 3년 6개월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1년, 2년, 그래서 3년. 그러면 내년 6개월까지 더 폭증이 나온다라는 가정이 무엇이냐? 자, 선생님들이 지금 TLB라는 주식을 아십니까?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캠이라는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3월과 4월 제가 이제 너무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뭐 얘기하는데 저도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솔직히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슈퍼겜이다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아요? 제가 슈퍼겜이도 아니고 제가 명문대 나오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마케팅해서 주식시장에 투영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뭐 슈퍼겜이라는 둥 내가 뭐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는 둥 저 주변에 그런 몇백억 있으니 진짜 실제로 몇백억 있는 분 계신데 그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그죠? 늘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일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캠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소캠 관련주 TLB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연장 결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죠? 8년 가까이 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우를 선물로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선물 절대 안 받는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정말 한우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한우를 선물해 주시고 그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TLB 같은 경우 제가 사라고 했을 때가 18,000원 이전후였어요. 그죠? 그리고 좀 길게 보셔라. 길게 보면 결국 신고가고 그죠? 신고가 가고 있죠. 그죠? 제가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시는 건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도 사실은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 멤버십에서 코미코 사라고 했습니다. 코미코 어디까지 날아갈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죠? 물론 이제 코미코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치평가라면 이 종목이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 사이 버블로 치면은 근데 이제 노멀하게는 한 1조 3천억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 정도 계산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1조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분석으로 CJ도 제가 12만원 13만원의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아주 오랫동안 강조했고 돈 벌면은 그냥 멤버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수개월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지금 멤버십 그래서 결제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한 박자 늦었죠. 왜냐면 이제 멤버십에서 사러 했던 종목들이 뭐 오리엔탈 정보 8월 20일에 오리엔탈 정보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7,000원에 사라고 했죠. 13,000원 그냥 들어 올립니다. 자, 지금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HBF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내러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이 HBF는 항상 이제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이다 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올라온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네오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뭐 그렇죠? 뭐 엑시콘이다 뭐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2024년 크게 올랐는데 당시 유리기판은 저는 2026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대장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게 HBF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나오고 그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난 바닥권에 있다는 거
이 엑시콘 아니에요. 그 관련주가 엑시콘 아니에요. 왜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엑시콘도 저는 사실 이것도 너무 심플해요. 이런 것도 사실 16,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하면 너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엑시콘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실적이 조금 불분명한 거는 솔직히 매수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이뻐도. 그죠? 그래서 멤버십에서 최근에 이제 CCL 관련해서 수출이 커지니까 이제 HBF는 왜 그냥 이렇게 좋게 봐야 되냐? GPT-3는 약 1,750억 개, GPT-4는 1조 7천억 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AI의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HBM은 용량 확장에 한계가 있어 대용량과 고대역 폭의 특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HBF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러분, HBF는 사실은 이제 HBM 내러티브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후공정 종목들인데,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 참고로 다르파라는 미국의 고등 연구기관에서는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23년을 앞두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23년에 후공정이었고 24년은 이제 우주항공 방산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이었고 25년이 이제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이런데 그리고 26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26년을 앞두고 이제 조선, 구남, 특히 구남 쪽이고 이제 구남 내러티브가 생겼던 오리엔탈 전공이 크게 올랐고, 근데 저는 오리엔탈 전공도 분명히 신고가 간다고 6,000원, 7,000원, 5,000원, 4,000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결국 2배 갔죠. 근데 과연 이 종목도 끝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버블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적정 가치를 반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최근에 올랐던 세진중공업하고 오리엔탈 전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하락,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이 더 나오면은 지금 분명히 하루 이틀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7거래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이제 13거래일 전후에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절 전후, 그러니까 명절 전 또는 명절 직후에는 또 조선주가 반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조선, 증권, 근데 증권 이제 한 박자 늦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십 회원분들만 사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규로 사기에는 늦었다는 개념보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한 박자 늦은 것 같지만, 전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만약에 하락 나오면 반도체도 한번 사보면은 분명히 이제 단기로는 또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수익은 HBF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1971년에 레이 달리오의 실패 사례를 보시면은, 이거 KB증권 리포터에 따르면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태도를 두고 니슨 대통령과, 제가 이제 HBF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HBF 관련주는 이제 멤버십 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971년 월가에 발을 들인 레이 달리오는 주말 TV를 통해 닉슨의 금태한 중단 발표를 보게 됐다. 그는 이것이 증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 생각해 월요일 새벽 일찍 출근해 대거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달러 금 연결이 끊기자 시장은 폭락하는 건커녕, 그렇죠? 급등세를 보였다. 주식뿐 아니라 금, 부동산 모든 자산이 오르기 급등했다. 그러니까 닉슨과 비슷하다면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닉슨과 비슷한가?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달러 인덱스는요, 닉슨 대통령 때 달러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고, 실질금리의 하락, 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파트 값이 왜 오르냐 못 오르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빵값이 오르고,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빵값이 오르고 뭐가 자꾸 올라, 외식값이 올라, 그러면 뭐예요? 좋은 자산을 사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본능적이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은 왜 부동산을, 제가 볼 때 왜 아파트를 못 사냐,
제가 아파트에 너무 얘기해서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자가에 살고 있긴 합니다. 자가에 살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자가에 살고 있긴 한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살까? 왜 못 살까? 그건 뭐냐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 아파트 값 떨어지면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근데 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파트 값은 오르네. 왜 오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빵값이 오르잖아요. 빵값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모든 재료값이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아파트 값만 떨어지길 바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수요와 공급이요? 인구 절벽이요? 그 얘기는 이제 30년 후에 해야 맞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3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고, 빵값이 나중에 아파트 값보다 비싸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값이 여러분들, 지금 뭐 식빵이 뭐 6,000원, 7,000원인데, 빵값이 나중에 2만원 되면 아파트 사실 거예요? 그때 되면 아파트도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하나면은 그 돈을 버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동안 뭐예요? 그쵸? 이제 수십 년까지 가지 말죠. 우리가 한 10년만 놓고 보죠. 10년을 놓고 보면 반포자이 아파트가 18억에서 58억이 됐습니다. 40억이 올랐어요. 40억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꾸 멤버십 뭐 가입하는 거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돈 벌 거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SK하이닉스의 10년 전으로 돌아가죠. 2015년에 여기였습니다. 2015년에 25,000원 주식이 10배 됐어요. 그렇죠? 15배 가까이 됐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포자이가, 그쵸? 반포자이도 한 3배 갔죠? 근데 SK하이닉스도 10배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좋은 자산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포자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저기 어디예요? 저기 이제 제가 뭐 무시하는 거 아니고, 섬진강자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저기 외도자이라고, 뭐 외도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저도 뭐 한 번쯤 가본 것 같은데 외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도라고 얘기했나? 아무튼 뭐 저기 섬나라에 자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 울릉도 자이 생각. 울릉도에 자이 없겠죠? 아무튼 제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울릉도 자이, 여러분들 울릉도 자이 사고 싶으세요? 반포 자이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서울 아파트 사고 싶지 누가 울릉도에 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울릉도에 살고 싶어하는 극소수의 도민 여러분, 뭐 도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울릉도 섬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섬에 사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교만한 표현이.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도 사고 싶어하는 자산, 그게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산에너비티는 저평가 가치는 없습니다.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30% 40%는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시장이 좋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면,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도 저는 좋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눌림목에서 잘 사면은 최소 20-30%는 먹을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같이 2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 오르는 동안 코미코라는 종목이 멤버십에서 사라고 한 위치에서는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SK하이닉스도 크게 올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부장 쪽에서도 잘 고르면은 저는 이게 타이밍이 온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소캠 관련주들 보시면은 어떻게 오릅니까? 그죠? 이제 하늘로 치솟아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멤버십에서 공부했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을 TLB는 2만원이야, SK하이닉스는 20만원이야.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두산에너비티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조금 분산 투자해서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HBF 관련주를 매수해 놓으면은 어때요? 내년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올 거죠. 그건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간 이어진 달러 강세와 미국 자산 강세는 금융 억압 이후 방향이 바뀌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지금은 서서히 미국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좋은 자산은 오를 것인데 어떤 자산이 어떤 순서로 오를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금 불태한 이후 미국 증시 상승은 장기적이지 못했고 당시 오히려 급락했던 일본 증시의 장기 대리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거 핵심이에요. 자,
미국 증시는 장기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급락했던 일본 증시가 장기 내리. 우리나라 증시는 분명히 가치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미국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 보면 서울에 다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병원도 그렇고. 백화점 있습니까?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있긴 하겠죠. 있죠. 솔직히 대구 있죠. 대구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인구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울산도 지금 현대백화점이 매출이 폭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일본 증시의 급등을 보시면서 한국 증시가 과연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강남선비가 말하는 대로, 강남선비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거 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도 뭐 사라고 하고, 지금도 뭐 사라고 합니까? 지금도 내년까지 봤을 때 반도체가 없으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ISC도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도 실적이 급증하면서 저평가된 가치에 있는 종목을 잘 골라 사셔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위기 알려드릴 건데요. 130만원, 한국금융주주 코미코 ICTK 21%, 또 코미코 67만원, 한국금융주 60만원, 코스맥스 6%, ICTK 12%, 테크인 9%, 이렇게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코스맥스, 그쵸, 7%, 심택 오리엔탈 전공, HT항공소선해야, 한국금융주주까지 48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LNC바이오, HPSP까지 18만 7천원. 제가 이제 소캠 관련주 TLB 그리고 SK하이닉스를 20만원 이하에서 4월달, 3월 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탑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TLB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그룹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4천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또 일주일간 530만원, 그쵸?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영상 만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번 연도 수익자를 보내드립니다. 거의 8년 가까이 선배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 7년 지금 10개월 동안 7년 10개월 동안 멤버십에서 회원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미코 보시면 27만원 14만원까지 수익 나셨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사실은 지금 현대마리엔진 36%, 그죠? 160만원, 그죠? 그리고 120만원, ICTK 42만원, 키움증권 코미코 78만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오늘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첫 거래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16만원. 캠트로닉스, 테크인, 하나물티즈, 코미코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셨고요. 보시면 이제 ICTK로 29만원, 테크인으로 120만원, 1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테크인하고 ICTK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33만 6천원, 테크인 보시면 하나마을크론, CJ, SK하이닉스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미코, CJ, 특히 이제 멤버십에서 ICTK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ICTK 매수하신 분들 다 수익이네요. 35만원, 코미코 16%, 14% 총 합치면 200만원 가까이 수익이고요. 67만원, ICTK 11%, 6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ICTK 그리고 코미코, CJ 17만원,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어떤 분은 25년 4월부터 시작해서 2억 4천 버셨다고 하고요. 키움증권, 한국항공우주, 이스페타시스, 코미코까지 또 수백만원 버셨네요. 지금 보시면 미코, 테크인, 하나멀티리얼즈, 또 한국금융주주 16만원, 이스페타시스 110% 수익, 이스페타시스 70만원, 한국항공우주 70만원에서 14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